사람은 지 한 거는 모르고요. 남에 대해서만 욕을 잘합니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평창에 와서 젤을 뿌리고 갔다고 청와대가 지금 군시렁거린대요. 자, 이제 폐막식에 이방카가 오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장녀요. 이방카가 폐막식에 왔을 때 청와대가 밥을 4번 먹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알아서 잘 하세요. 뭐 관심 없으니까 뭐 이방카를 홀대해서 내보내든 말든 그건 청와대 알아서 할 일이고요. 또 꼬드긴다고 작업 좀 해보겠죠. 이제 미국 사람들 요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청와대 당신들이 꼬드겨져 봤자 꼬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결론 내려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평창에서 김여정이 오고 2박 3일 벌어진 일. 자, 1월 1일 날 김정은 신년사에서부터 2월 10일 청와대에서 김정은이 친서를 전달하면서 딱 40일간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요, 북한의 결단에 의해서 정말 벌어진 건가? 안 그러면 취임하자마자 7월 달부터 5, 6월 달에 사드 가지고 그리 애를 미기고 7월 달에 미국 가서 대충 때우고 온 다음에 북한이 ICBM을 쏜 직후에 베를린 가서 베를린 선언이라고 해서 평화협정까지 거론하고 하면서 이 정권이 물밑에서 북을 끌어내기 위해서 공을 들여서 북과 남의 엄청난 실력자들이 물밑 거래를 통해 가지고 합의를 다 보고 그 합의대로 하나씩 진행되는 걸까요? 자, 1월 1일 날 김정은이 말을 신년사를 해서 그때부터 하다 보니 그래 됐다. 1번, 2번 처음부터 물밑에서 다 짜놓고 김정은의 신년사도 물밑 각본대로 된 거다. 여러분은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짜도 그냥 짠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짜놨다는 겁니다. 김여정이요, 이미 11월 달부터 평창에 김여정이 오면 일이 술술 풀릴 거다 이야기 있었지요. 정상회담 이야기는 평창 열리기 한 2달 전부터 제가 평창에서 저거 정상회담 카드 던질 거고 지금 연기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또 연기시키거나 중단시키려고 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가잖아요. 빤한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제가 중국의 베이징 정도에서 열심히 만날 거고 레바논에 가서 임종석이가 무슨 돈 주니 어쩌니 저는 그런 거는 말 안 합니다. 왜? 그건 내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줄 돈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재벌 돈 뜯어가 주기도 어렵고 은행 돈 들고 가서 주기도 어렵고 뭐 비트코인 좋니 어쩌니 하는데 북한이 비트코인보다는 달러나 금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아마 북한에다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돈 주고 이루어졌다라고는 생각은 아직 않습니다. 아직 건너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대로 진행되면 시간이 언제냐 하는 문제이지 엄청난 돈들이 결국은 북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치러야 될 귀결일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어느 시점쯤에 북한하고 합의가 다 끝났을까 하는 건데 중국 가기 전에 끝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급히 레바논에 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UAE하고 삐걱거리는 일이 있었지만 이 정권은 별로 관심도 없을 겁니다. 깨지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뒤집어 세우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게 뭐 깨질까봐 국익을 생각해서 막으려고 했다. 그거는 레바논 가기 위해서 한마디로 둘러댄 거고요.
옛날의 행태를 보면 계약금은 좀 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전체 액수 중에 일부인 계약금은 어떤 행태로든 성의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북에 좀 줬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보면 계약금 따로 받고 그 다음에 일이 어느 정도 치러진 다음에 잔금을 따로 받는 행태로 이렇게 일 처리를 주로 하더만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중국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남북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냥 미리 구멍을 파서 둘이 붙은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좀 나빠져서 중국 방문했을 때 중국이 그걸 알고 이쪽에서 슬그머니 이야기했겠죠. 혼밥을 미기고 노골적인 박대를 하고 기자가 청와대 출입 기자가 2명이나 얻어 터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보는 겁니다. 자관 그 이후부터는 실무회담이 완전히 열리기 시작했고 그 내용 때문에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에 가는 KTX에서 그게 12월 20일 전후였죠.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미국 MBC 방송에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북한하고 김정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배치 반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올림픽 참가를 명시하고 그때 이후로 회담이 열리면서 북한의 선수단이 대거 내려오기로 판이 짜여져 있고 금강산 마식령도 다 판이 짜여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전제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총대 메고 언론 인터뷰 형식으로 미국에 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거죠. 그 전에 이미 한국 군측에서 올림픽 핑계대고 유엔에 무슨 평화 결의안, 평창 올림픽 평화 결의안 채택 핑계를 대고 군사훈련을 연기해 달라고 했고 미국 측에서 화가 나서 답을 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지요. 문 대통령이 평창으로 가는 강릉으로 가는 KTX 개통식에서 그걸 타고 가면서 미국과 인터뷰한 게 12월 20일이 맞습니다. 자, 그 뒤로부터는 아주 다각적으로 실무적인 비밀 접촉이 북경에서 열려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비행기가 마식령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북한의 항공관제센터하고 한국의 대구 항공관제센터하고가 만나가지고 협약서를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평창의 올림픽 때문에 마식령이 등장한 게 엉뚱했는데 1월 25일 날 선발대가 금강산 마식령을 갔다가 올 때까지 비행기로 가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차로 한 너댓 시간 걸린다. 길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만 했지요. 가보니 비행기로 타고 가야 되겠다라고 사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갑자기 비행기가 1월 26일 정도부터 등장이 됐죠. 그런데 그거는 이미 한 달 전에 비행기가 뜨기 위한 세부적인 딜은 다 돼 있었던 거죠. 또 더 우스운 장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IOC에서 스위스 로잔에서 북한 선수단을 확정도 하기 전에 그러면 아이스하키 팀이 올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발표도 나기 전에 대통령이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임팀 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미리 저녁에 확인이 됐는데 1월 20일 날 1월 20일 날 낮에 그 제천입니까? 선수단 촌에 가가지고 그 위로했고 그 전날은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인가 차관이 가갖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식령으로 간 비행기에 북한 선수단 태워오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육로로 처음에는 판문점에 온다, 경의 육로로 온다고 하던 예술단이 만경봉 92용가를 타고 내려온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고 또 만경봉호가 와서 기름 요구하는 것도 미리 정해진 일이고, 자, 하나 이제 의문은 다 짜여졌는데 금강산에서 공연하는 부분은 왜 그리 되었을까? 그래서 북한이 상당히 많은 기름을 일단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 정권은 실제로 3만 리터로 줄여갖고 보낼라 했는데 언론한테는 1만 리터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진짜로 북한 땅에 한국 기름이 가는 문제니까, 비행기가 뜨고 하는 문제나 한국에 온 만경봉호한테 기름 대는 문제하고는 좀 다르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측이 한국 길들인다고 김여정이 오기 전에 제대로 브레이크 하루 걸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경봉 92호는 갈 기름이 없다고 기름 달라 해놓고는 나중에 기름 됐다, 막 시끄러우면 우리 그냥 갈게 하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기름 있었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왜 기름을 스스로 달라 했다가 또 달라 하기 전에 우리는 준다 했다가 번복하고, 저 사람은 달라 했다가 번복하고 그냥 갔을까요? 기름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을 싣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버스에 비행기에 중요한 걸 실으려면 표시가 나니까 만경봉 92라는 배가 예술단 싣고 온다고 갑자기 와서 마치 온 목적은 기름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킬 것처럼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이 알리바이를 잡았죠. 뭡니까? 히치코크 영화에서는 본질과 상관없는 걸로 주의를 주목시켜서 실제로 뒤통수로 반전을 때리는 걸, 그런 걸 맥거핀이라 그럽니다. 영화적 용어로. 그러니까 만경봉호가 내려와서 기름 달라 하는 거는 맥거핀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만경봉호에 뭘 싣고 올라갔냐라는. 그런데 이것도 제가 그냥 이야기하면 추정이지요. 그럼 이 추정이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면 제가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한 걸로 될 수 있는데, 이 추정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만경봉호에 트럭 20톤짜리 5대가 자양막을 치고 들락거렸고, 실제로 트럭이 있는 근처에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사진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뭘 실어줬느냐라고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마식령에 갔던 아시아나 비행기가 올 때 북한 선수단이 타고 올 건데 갑자기 저기에 북한 선수단을 기항에 비행기 오는 김에 태우고 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일찍 가기 짜여져서 북한 선수단이 그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제재를 갖다가 또 무력화시키고 쇼를 하는데, 오는 사람 명단을 잘 대조해봐야 되고 숫자도 잘 세어봐야 될 거라 했는데 실제로 뭐 한 명이 더 왔니? 이러다 보니 나중에 족보도 없는 3명이 보이성 직원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안 했으면 끝까지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이성 직원들이 왜 내려왔냐? 김여정이 내려오기 위한 사전의 선발대로 내려와서 한국 측과 깊숙한 논의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밥 먹이는 장소부터 사전에 다 보이성 직원들이 점검하고 한국의 국정원하고 놀았겠지요.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오는 한국의 삼류 액션 스릴러 영화도 아니고 북한의 보이성 직원과 한국의 국정원 직원들이 호텔 식당을 같이 다니면서 검증을 한다. 북한의 권력 이의가 내려오는데 북한 놈들이 한국 측에 그걸 요구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 짜여진 각본입니다. 현송월이 처음에 제일 먼저 내려온 것이 예술단의 현송월이죠. 협상을 제일 먼저 실무적으로 한 것도 예술단이었습니다. 그 예술단의 판문점에 현송월이 등장하더니 좀 이따 현송월이
정금단이라는 고압적 이름을 가진 선발대를 끌고 내려와서 1박 2일 동안 한국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현송월은요, 김여정을 위한 미끼였지요. 현송월이 내려올 때 극진한 대접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현송월 정도에도 저래 극진한데 김여정이 내려오면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하여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북한이 테스트 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수많은 왕의 첩실 중에 하나를 보내어서 이 첩실 대접 잘하시오. 우리 한번 볼 거요. 한 1박 2일 동안 첩실한테 극진한 대접을 하고 한국이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났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한 언론의 보도 행태나 국민들의 호들갑이나 정권의 태도가요, 국정원이 불편해 하신다.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내가 얼굴이 화닥거립니다. 그래, 첩실로 이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공주를 간다. 너네가 첩실한테 그만큼 했으니 공주님한테는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알지. 그래서 현송월이 문을 열고 김여정이 문을 닫았습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여우 같은 2년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납치해버렸어요. 김여정이 무슨 금메달을 받아요? 도핑 테스트가 끝나지 않은, 미리 받은 이 약식 금메달 수여식이었다. 이제 도핑 테스트가 끝나면 금메달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김여정이 와서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요, 우리나라 정권의 수준이고 이 주사파 정권의 수준입니다. 주사파를 했고 운동권을 했던 사람들요, 내가 그런 거를 안 한 게 아니라 저도 학생운동을 했고 저도 누구 못지않게 사회운동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치는 사람들 다 잘합니다. 학생운동, 사회운동 할 때부터 아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돼 있는 거는 머릿속에요, 평생 살아오면서 젊었을 때부터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겁니다. 친북적인 고정관념이요. 그런 자들이 이제 남한의 청와대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 북한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남쪽이 제일 약한 고리고 야들을 흔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포위를 하는 이 포위 전선을, 그 중간에 한국이 있는데 한국을 흔들어 버리면 다 무너뜨려서 우리가 시간을 벌고 지원도 받고 또 미국을 자극시키고 그러면서 이 판을 끌고 나가자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걸 김정은 1월 1일 신년사를 하기 전까지 물밑에서 벌어진 이 모든 종북, 한국의 청와대에 있는 종북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인간들이 벌였던 행동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된다면 이건 국민들이, 이건 국가가 아니다, 이건 탄핵이 아니라 깜빵에 쳐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이 비밀이 다 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과 실상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자들요, 죽어도 버릇 고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국민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1월 1일부터 김정은 신년사 극히 일부만 보고 열광을 하고 김여정이 보고 현송월이 보고 이러는데 그 물밑에서 겉으로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고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이렇게 됐는가를 알면요, 촛불 들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겁니다.